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다가올 여름 미드필더 보강에 힘쓰고 있는 리버풀. 이미 알리스터와의 이적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외 자원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로마노의 입에서 나온 마누코네, 튀람, 그렇게 네임밸류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 팬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갈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리버풀이 두 선수를 데려올 여지는 있는지, 두 선수의 스타일은 어떤지, 데려와서 곧장 활용이 가능한 유형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적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누코네, 2001년 5월 17일 프랑스 출생, 신체 스펙은 185cm에 80kg, 8번 6번을 소화할 수 있는 수비적인 성향으로 현재 보르시아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상 이적료는 대략 3천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 납득할 만한 금액이라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6번, 8번 소화가 가능한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이다. 두 번째, 패스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며 박스 어택 유형의 선수는 아니다. 세 번째, 왼쪽과 중앙 위주로 뛰는 선수이다. 네 번째, 드리블 능력, 볼 운반 능력이 좋은 선수다. 다섯 번째, 피지컬을 토대로 볼 소유하는데 능한 타입이다. 여섯 번째, 도전적인 패스를 하지 않는 선수이다. 내년에도 리버풀의 주전 홀딩 미드필더는 파비뉴가 될 확률이 높다 보니 코네는 주로 왼쪽 포지션에서의 8번 수비적인 롤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간히 파비뉴의 휴식이 필요할 때 온전한 홀딩 역할도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죠. 그를 대표하는 명확한 단어는 드리블, 볼 운반, 수비 세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고 전방으로 볼을 건네주는데 능하기 때문에 코네를 향한 리버풀의 관심은 당연하다 볼 수 있죠. 아직 튀람에 대해 얘기를 하지도 않았지만 코네 튀람 중에 당장 내년 선발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는 코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록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번 시즌 리버풀에게 부족했던 전진 능력, 그리고 드리블을 통해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 두 가지 기록을 살펴보시죠. 하프라인 위 지점에서의 공격적인 볼 운반 관련 스탯입니다. 3선 자원임에도 공을 이끌고 공격적인 전진을 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해당 스탯은 대부분 공격 자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애매하다 싶으면 리버풀 미드필더와 비교하면 됩니다. 핸더슨 37회, 커티스 존스 31회, 제임스 밀러 21회, 파비뉴 15회, 티아고 13회. 생각보다 하프라인 위 지점에서 전진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없는 리버풀이죠. 3선에서 1차 빌드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코네의 기록은 이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데스리가의 공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탯이 약간은 뻥튀기 되는 격도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코네의 장점이라고만 해석하시고 스탯에 대해 너무 좋게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능력을 토대로 상대의 압박이나 수비를 뚫어내는 수치를 보시죠. 포지션을 유지하며 수비수를 제치는 시도, 성공 횟수입니다. 살라 134회 시도 50회 성공, 디아스 65회 시도 32회 성공, 학포 48회 시도 23회 성공, 그 외 아놀드, 누네스 등등 기록을 살펴보시면 코네의 118회 시도 57회 성공,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도 92회 시도 67회 성공, 이 또한 공격 자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기록임에도 코네의 기록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3선 미드필더에게서 볼 수 없는 기록이죠. 페널티 박스로 침투한다거나 2선에서 볼을 잡는 터치 횟수가 굉장히 적은 선수임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나온다는 것은 3선에서 볼을 운반하는 과정 속 탈압박을 통해 벗겨내고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록 또한 비교적 공격적인 분데스리가라는 점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오면 분명히 줄어들 수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수비적인 스탯은 3선 자원에게 있어 조금 더 좋고 말고를 따질 게 없어서 풀경기를 반드시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기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네는 이처럼 본인이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압박을 풀어내고 2선으로 볼을 전개해주고 운반하는데 최대 강점을 지닌 선수입니다. 185cm의 좋은 피지컬을 통해 그라운드 경합도 좋은 편이며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주로 투볼란치 포지션으로 중원 조합을 이뤘던 터라 리버풀에 와서도 충분히 포지션 소화를 할 수 있겠죠. 패스 능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미 3선에서 1차 빌드업을 토대로 링커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도전적인 패스나 박스 어택을 할 필요도 그리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간간히 좋은 스루 패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애초에 선수가 가진 툴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이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이번 시즌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중앙 미드필더 자원 전체와 비교한 기록을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격적인 전진 그리고 드리블 수치를 보시면 드리블 기록은 벨링엄보다 높은 최상단, 공격적인 전진은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해당 시즌보다 현재 시즌 공격적인 전진이 더 좋아졌으니 현재는 보다 더 좋은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공격적인 패스 기록을 살펴보면 평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삼선 자원 중에서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선수들의 경우 보다 공격적인 패스 관련 수치가 좋겠지만 코네는 애초에 그런 타입이 아니고 중앙 미드필더에서도 수비적인 롤에 속하다 보니 그의 유일한 아쉬움은 이러한 공격적인 패스 전개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피지컬을 토대로 그라운드 경합에 매우 강점이 있는 유형입니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기록을 보시면 1위 벨링엄 482회, 2위 헥터 473회, 3위 호프만 463회, 4위 엔도 439회, 5위 코네 430회. 피지컬적으로 경합의 우위를 점해주는 선수가 사라져버린 리버풀의 미드필더진에 코네는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선수입니다. 한편 저 벨링엄은 완벽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처럼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했다시피 리버풀에게 부족한 능력인 볼운반, 드리블 관련해서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도 필요했던 리버풀에게 코네는 당장 직전감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온전한 6번 홀딩이 아닌 박투박 타입의 수비 성향을 지닌 선수라서 로버트슨과 디아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영입 의도를 살펴봅시다. 코네 튀람의 적응도 문제나 영입했을 때의 활약상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왜 리버풀이 이러한 유형의 선수를 찾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선수의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죠. 첫 번째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유형, 두 번째로 피지컬이 좋은 유형, 세 번째로 경기장 왼쪽 중앙에서 주로 포지션을 소화했다는 것, 네 번째로 경합에 능한 자원이라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박스 투 박스, 피지컬, 왼쪽 포지션입니다. 왜 이 부분을 집중해야 할까? 아놀드, 로버트슨 두 선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놀드의 6번화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된 부분은 로버트슨의 공격력 약화입니다. 현 스쿼드 내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에 근접한 타입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핸더슨은 왼쪽 포지션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티아고는 경기장에서 아예 자주 볼 수 없는 터라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온전히 소화해줄 자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반까지 내려와 스토퍼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박스 어택과 전진이 가능한 타입인 커티스 존스를 왼쪽에 넣고 일반적인 풀백들과 같이 로버트슨에게 스토퍼 포지션을 소화하길 바랬던 것이죠. 만일 리버풀이 로버트슨과 같이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왼쪽 풀백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비적인 풀백을 데리고 있었다면 리버풀은 절대적으로 왼쪽 포지션에서 코네 같은 유형의 선수와 링크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스토퍼 포지션에서 활용하면서 수비적인 역량을 가져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현재 코네와 링크가 나온다는 것은 로버트슨의 전진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코네는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풀백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링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리버풀 전술상 이 자리는 엄청난 패싱 능력이나 공격적인 성향을 크게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더블 볼란치 활용 가능성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 코네와 같은 유형이 빌드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아놀드, 반다이크, 티아고 이와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볼을 더 많이 잡고 좌우로 공간을 열어주는 게 훨씬 기대값이 높기 때문이죠. 로버트슨의 전진 능력을 감춰가며 왼쪽 미드필더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왼쪽 미드필더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라면 로버트슨이라는 훌륭한 플레이메이킹 자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비에 보다 치중된 왼쪽 풀백을 활용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더불어 리버풀은 후방 빌드업 구성 시 반다이크, 아놀드의 지분이 높고 이 두 선수의 지분을 낮출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파비뉴를 대신해서 코네와 같은 선수가 출전하고 볼운반과 그라운드 경합에 보다 신경을 써준다면 오히려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에도 티아고와 같은 유형을 동시에 활용하여 보다 파괴적인 운영이 가능할 여지도 있죠. 따라서 리버풀이 코네 튀람, 특히 보다 수비적인 성향이 돋보이는 코네와 같은 선수를 데려온다 해서 구단이 아무런 생각 없이 복권을 지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놀드의 6번화로 인해 줄어든 로버트슨의 전직 능력을 다시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좋은 피지컬, 링커 역할을 데려와 나머지 자원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파비뉴 대신 홀딩 자리에 출전하여 측면의 공수 밸런스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죠. 현재 로버트슨의 공격력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도 아니고 여전히 파괴적인 플레이메이킹을 보일 수 있다면 절대적으로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에서의 공격력을 강화할 이유는 없겠죠. 만일 코네와 같은 선수를 데려온다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며 성장세를 본 다음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지켜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적으로도 3천에서 4천만 유로 안팎이라면 추후 다시 판매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괜찮은 영입인가? 빅네임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두 선수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 있겠지만 또 리버풀 B급, C급 데려오네, 월드클래스급 영입은 절대 없는 리버풀,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비하를 하고 있는 팬분들은 아직 리버풀의 미드 뎁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팀 내 미드필더를 나열해보면 티아고, 핸더슨, 파비뉴, 커티스 존스, 엘리엇, 바세티치, 한 시즌 온전히 1군에서 버텨본 경험이 없는 바세티치를 제외하고 퍼포먼스 다 빼고 그냥 건강하게 한 시즌 뛰어줄 만한 선수를 나열해보자면 엘리엇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리버풀은 미드필더를 여러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코네, 튀람, 마운트, 그라인베르 누구를 따지며 실력을 논하기 전에 한
한 시즌을 온전히 뛰어줄 만한 선수가 필요합니다. 부상 이력이 적고 피지컬적인 준비가 된 선수 여럿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네임으로 채워나갈 게 아니라 3천 4천만 유로 안팎의 가치를 지닌 선수 2명, 6천에서 8천만 유로 안팎의 가치를 지닌 선수 1명, 우선적으로 잘하든 말든 3명의 자원을 데려오고 생각해야 합니다. 리버풀은 당장 내년 시즌 아무리 좋은 유망주라 하더라도 기회를 주는 것보다 4위 안으로 들어가서 챔스 티켓을 가져와야 하는 만큼 포텐셜이 높다 해도 경험치를 몰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팀에 합류하여 한 시즌 엄청난 활약이 아니라 해도 팀에 도움이 되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면에서는 코네와 같이 수비적인 헌신도와 볼 운반할 수 있는 자원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온전히 6번 홀딩을 데려오기엔 기회를 주지도 못할 것이고 파비뉴가 있다 보니 활용성 측면에서 너무 떨어집니다. 따라서 6, 8번을 오갈 수 있는 링커 역할을 데려오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코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편에 속한다 보여집니다. 코네라는 선수 하나에 집중하면 카이세도와 비교하며 선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시겠지만 리버풀의 전술과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코네와 같이 3선에서 볼을 운반해주며 크게 돋보이지 않는 타입의 링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코네를 향한 관심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천만 유로의 몸값을 지닌 선수에게는 3천만 유로 안팎의 가치를 지닌 것인지 팀에 들어와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지 7천만 유로의 몸값을 지닌 선수와 비교하며 평가절하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바라보게 된다면 링커, 수비 역할을 맡아야 할 선수에게 1,000억을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코네를 영입하게 되면 그때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튀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